길거리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뭐 민생은 국민의힘 뭐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예. 근데 지금 민생과 관련된 뭐 추경 35조 하자는 거 끝까지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그 살림을 뭐 건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길거리에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민생을 민주당이 챙기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35조 추경뿐만이 아니고 향후 총선까지의 어떤 민생경제의 전망을 좀 요 부분은 아까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짧게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예.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제가 다음 총선의 가장 큰 모순 축은 하나는 독재, 하나는 경제, 민생의 실패 이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분들이 제3당이 아닌 제대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심판할 만한 정당이 어디고 그 후보들이 어디냐로 관심이 쏠려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민주당으로 간다면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기느냐?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내부 혁신과 내부 통합 그리고 혁신입니다. 통합과 혁신. 옛날에 많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옛날에 혁통 이런 정치 단체가 있었죠. 마지막에 민주당에 합류가 됐지만 저는 통합과 혁신, 통혁입니다. 통혁. 그러니까 통합은 내부의 분열적 요소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이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느냐 차이도 있습니다. 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또 뭐 김남국 의원의 무슨 코인 사건이라든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야당 탄압과 민생경제 실패의 이 주요한 모순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 주요한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저는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 통합은 무엇으로 하느냐? 혁신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혁신을 하자는 데는 소위 우리 당의 친명 비명 얘기하는 거 저는 그런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있지 않습니까? 비명이라고 자처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혁신을 이재명 당대표나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혁신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떴잖아요. 지금 이 시각에 혁신위원회 발표가 났겠네요. 뭐라고 발표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을 가장 강력하게 요청한 분들이 민주당 안에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근데 혁신위가 뜨니까 그거 있으나 마나한다 하면서 빨리 물러나라 하는 그러한 얄궂은 소리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어찌됐든 김원경 위원장의 참 설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와 별개로 혁신위는 위원장 한 분이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위원들 10여 분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집단지성으로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혁신안 중에 상당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하고 그 수용을 하는 속에서 내부의 통합과 단계를 도모하는 것. 그것이 저는 민주당 승리의 길의 요체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결국 내년 총선은 심판선거인데 그 심판은 누가 더 국민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더 유능한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이냐 이것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오광영 보조 앵커 장진섭 앵커의 보조 앵커 굉장히 높은 사람 같네요. 언제 이렇게 느낌상 굉장히 높아졌네. 예. 감사합니다. 높여주셔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민생은 국민의힘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국민들이 믿습니까? 민생은 국민의힘이 한다고 국민의힘이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믿어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생이 회복된다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민생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민생 국회가 돼야 된다. 그거를 민주당이 끌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양곡관리법 그 국면에서 많은 농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농민들 표심은 대체로 보수 표심이 많았는데 양곡관리법을 진정성 어리게 민주당이 민생입법으로 만들고 어렵게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간호사법도 그랬습니다. 내가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예, 그것이 효능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 어리게 민생 입법을 해야 된다.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말 특별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금융구제를 위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정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지금 그거 아셔요? 우리 저 서구 노인복지관에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직전까지 낮에 그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이 와서 밥을 공짜로 드셨습니다. 예. 공짜나 편이 이상하네요. 뭐 어쨌든 뭐 무상 무료로 드셨습니다. 네네. 많게는 300여 분이 저 어르신들이 와서 드세요. 맛있게 드셔요. 자원봉사가 활성화돼가지고 전부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막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배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돈 내고 먹어요. 지금 돈 내고 드셔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복지비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정말로 그분들 예산 줄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넓히면 넓혀야 돼. 취약계층이니까. 근데 그 마른 수건 쥐어짜기 하듯이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예산을 왜 줄였냐?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세수가 확보가 안 돼요. 제일 큰 세수 부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법인세 깎아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작년에 집권하면서 슈퍼 법인들, 슈퍼 부자들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됐잖아요. 그것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상반기에 세수 부족이 한 50조 가까이인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쥐어짜는 거예요. 복지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재정 건전성 타령을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봐서는 재정 건전성의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청명해 주거나 뭐 한식해 주거나 똑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죽기 전에 제대로 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입법이라는 진정성을 갖고 진짜로 국민들에게 손에 쥐어지는 효능감 있는 그러한 인생국회를 이끌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대전시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